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 나스닥이 0.8%로 가장 큰 낙폭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부진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의 하락이 나왔고 거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시험 발사에도 실패를 하면서 주가에도 함께 영향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는데 전주보다 5천 건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한 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메스터 여는 총재가 기준금리 5% 위쪽으로 올라가야 한다. 경제 둔화 우려보다 물가 잡기가 훨씬 더 우선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통화 정책이 올해 제약적인 수준으로 더욱더 쭉 이어나가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경제가 급전직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 이어가야 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비행 중 폭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 중에 공중에서 폭발이 이루어졌던 거고 우주선과 추진체 분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스페이스X 측에서는 지상에서 무사히 발사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도 함께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09% 하락하면서 2,56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2% 더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883.78포인트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단숨에 900선 아래쪽으로 좀 밀려 내려왔던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낙폭 보여주면서 일단은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분위기 먼저 짚어봤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은 어떤지 그 표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만나보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 또 순위가 바뀐 게 보이시죠? LG화학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 단계 내려놓고 LG화학이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어제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는 LG화학이네요. 삼성전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15% 강한 출발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고 65,400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분기에 홀로 선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분야에서 선방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AP 출하량이 15% 증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자, 모바일 AP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AP 업체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출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2분기에도 이 흐름 오히려 더 이어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맹렬하게 추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19조 원 규모의 IPO를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미국 시장에 물론 상장을 하는 것이지만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것이겠지만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IPO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중국 디램 제조업체고요.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쪽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SMC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순이익 8조 9천억 원. 불황에도 불구하고 2%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준 TSMC인데 지금 전년 대비로 따져봐도 3%가량 상승이 나왔고 순이익도 전년비 2% 증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물론 약세이고 2분기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저성장 속에 이뤄낸 성과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외신들은 TSMC가
올해 설비 투자 목표치를 좀 하향할 것으로, 그러니까 TSMC 역시도 감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는 어떻게 좀 작용을 하게 될지, 그리고 나아가서 SK하이닉스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강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보다 큰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일단은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0.91% 오른 88,500원에 오늘장 준비하고 있는데,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고 용량의 D램 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계 최초다라는 뉴스에 많이들 집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D램 단품칩에서 12개 층을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존 최고 용량이라고 합니다. 24GB 구현하는 신제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SK하이닉스 좀 표정을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정부가 2차 전지 국가 전략을 발표하는 거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화학까지 어떻게 좀 움직이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역시 오늘 지금 정부의 2차 전지 국가 전략 발표와 함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데 상용화를 위해서 2030년까지 20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상당히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삼성 SDI이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과 함께 주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장은 0.67% 조정 나오면서 일단은 74만 4천 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0.55% 강하게 움직이면서 5만 5,100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0.68%, 0.12% 각각 조정받으면서 19만 원대에서 그리고 8만 원대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달 탐사 로봇을 개발하겠다라는 구상을 또 밝힌 상황이에요. 지금 스페이스X 스타쉽이 비행 중에 폭발하는 그런 결과로 일단은 발사가 마무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뉴스가 또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달 탐사 전용 로봇 개발 모델 제작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먼 구상의 이야기인가라고 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2027년에 실제 달 표면 탐사 가능한 그런 제품을 선보일 것이다라고 구상을 확실하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한번 좀 주의 깊게 그 추이를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 보합 출발, 그리고 에코프로와 LNF는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HLB만 유일하게 0.86% 상승불 켜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LNF 앞서서 증시 8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 교환사채 발행건으로 인해서 전일장에서 8%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일단은 오늘장은 0.81% 조정, 추가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코스닥이 무려 2.58% 급락이 나왔던 어제였습니다. 이달 들어서 1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약세였는데 어제가 낙폭이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에코프로 이형제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해줬던 어제장이었는데 자, 개별주들이 전반적인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제약 모두 파란불로 오늘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와 펄어비스는 모두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일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보이는데요. 물론 강보합권 출발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서 86,400원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외국인이 상당히 또 K-팝에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 3,200억 원 한국 엔터주를 외국인 장바구니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엔터주들 약진 돋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620억 원 이 한 달 동안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던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시면서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시장, 우리 시장 출발해 봅니다. 물론 변동성이 많은 것으로 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금요일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잘 나아가는 종목들 또는 오늘 시장부터 지켜보면 좋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22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장 출발했네요. 코스피 0.25%, 코스닥은 0.16%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54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88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시장 상황 어떤지 코스피 먼저 화면 보시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상승폭 조금 더 키워나가면서 0.77%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대형주들은 빨간불 켜주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SK하이닉스도 0.46%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빨간불이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 1% 안팎에서 조금 하락폭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역시 0.5%가량 낮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LG화학도 오늘 1% 넘게 조정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최근에 그래도 우리 증시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할 종목 한화솔루션은 1.1%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화학 쪽에서 유일하게 좀 강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웹툰 관련해서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지 오늘 네이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카카오도 상승 탄력 받아주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 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상승하기 위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또 차갑기는 합니다. 운수장비 쪽도 하락 나오고 있고 비금속 광물도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표정이 오늘 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밝지 않네요. 자, 포스코 홀딩스도 0.85%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코스피 모습 살펴보셨고요. 자, 코스닥도 이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는 일단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반도체 쪽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형제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1.15% 조정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대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는 전일장에서 워낙 크게 조정을 받아서인지 그 충격을 오늘은 그래도 0.32%가량 하락으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대주전자재료도 하락 나오고 있고 화학주들도 전반적으로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첨보가 계속해서 0.2%가량 강보합권으로 상승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주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표정 나쁘지 않습니다. HPSP 3.72%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물론 코스닥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뭐 10%대까지도 상승폭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1% 내지 2% 강한 경우 3%대에서 상승폭 확인이 되고 있는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양시장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그래도 프로그램 매매 동향, 수급 동향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 짚어주시는 강관우 앵커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앵커님? 전반적으로 뭐 어제보다는 장 초반 외국인의 팔자 규모 강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빠진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분위기를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외국인은 오늘 현물 시장에서 지금 그 코스피 24억 매도 그리고 코스닥 14억 그러니까 뭐 거의 많이 파는 건 아니에요. 기관들도 그렇게 많이 파는 건 아니고 선물 쪽에서도 90계약 정도니까 그 팔자 규모 자체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지금 0.3% 이렇게 내려가 있고 코스닥은 말하는 순간에 지금 이제 보합까지 왔네요. 자, 아까 포스코 그룹주들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 마이너스 6%, 포스코 퓨처엠도 6%, 포스코 엠텍 많이 올랐었죠. 마이너스 3%,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직
호가가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플러스 2.7% 인디케이션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 제가 포스코 그때 특집을 말씀드릴 때 포스코 이름만 달고 덩달아서 오른 주식들이 있다. 그런 건 어떻게 하자? 팔고 잊어버리자 했는데 계속적으로 뭐 주가가 그 뒤로 고점 치고 바로바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혹시 계시면 그냥 팔고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자, 전기차 이쪽 이제 보시면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권이네요. 마이너스 0.5에서 크게는 마이너스 1.3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오늘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플러스권까지 반등을 하면서 지금 버텨내고 있고 에코프로 오늘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60만 원 초반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60만 7천 원 여기에 있는데 장 끝까지 좀 지켜봐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소재주 관련해 가지고 몇 번, 한 4번, 5번을 계속 제가 특집 이슈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자, LNF 어제 마이너스 8%였는데 오늘 장 초반에 약세를 이겨내고 지금 이제 1%대까지 올라왔네요. 테슬라가 이제 10% 빠진 건데 어제 그 시간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막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내려갔던 마이너스 8%인데 어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0%까지 갔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일부는 스페이스X 중간에 이제 폭발을 사고가 있던 거가 이제 반영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2차 전지 소재주, 특히 음극재, 양극재 하는 이쪽들은 아직 시장에 손을 계속 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시가총액 좀 상위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31억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로 삼성전자를 샀었는데 오늘도 사고 있고 하이닉스 뭐 프로그램 순 매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0.9%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마이너스 0.8% 빠졌습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기술적으로나마 반등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반등을 하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같이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권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 코스닥 쪽으로 오셔도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뭐 매수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죠. 에코프로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하는 그 힘이 크다. LNF는 어제 좀 많이 떨어져서 장 초반에 그걸 이겨내려고 한다.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가 105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순 매수라는 게 사실 그때 계속 말씀을 드린다마는 미리 공매도를 쳐놓고 지금 환매수하는 그 물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성 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을 실현하는 중이다.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매수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로 가서요. 코스피 쪽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위죠. 그다음에 LX 세미콘 31억 정도 사면서 오늘 플러스 7%, 한미 반도체도 14억 정도 사면서 플러스 6% 이렇게 앞서서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순매수로 LNF 조금 줄은 것 같죠? 1.6%대. 그다음에 HPSP 오늘 뭐 IT 쪽이 좀 좋습니다. 5.7%. 사실 최근에 이제 IT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사실 지금 좀 줄인다고 이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은 수요 때문에 더 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따라가면서 캐펙스 줄면 우리나라 소부장도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뭐 TSMC나 뭐 미국의 애플이나 이쪽으로 공급할 수 있고 기술력이 아주 검증된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차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염두하시면서 따라가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순매도 쪽으로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를 보면 이수학 계속적으로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순매도로 68억이지만 이수학 오늘도 7.8%, 현대로템 어제 뭐 상당히 강했습니다만은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에도 불구하고 1.4%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시면 에코프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60만 원, 1,000원까지 왔습니다. 60만 원이 부서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좀 관심사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팔자 심리가 현재까지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에코프로가 상당히 질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특이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 이쪽 AI나 뭐 로봇 관련되는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레인보우 6.6, SPG 5.7 이렇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AI 될 로봇, AI 로봇 이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염두하시면서 볼 것 같고 지금 9시 10분입니다. 외국인들 팔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기관도 뭐 강력하게 파는 건 아닌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0.3, 코스닥은 좀 돌았네요. 플러스 0.17%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개인 매수세도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도 그렇게 많이 팔아내고 있지는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어제에 비해서 조금 둔화된 외인 팔자세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직까지는 개인들도 적극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 쪽에 매수세 몰려오면서 중소형 반도체주까지 함께 상승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LNF 어제 낙폭이 커서 그런지 오늘 일단은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2차 전지 대장주들에는 팔자세가 여전히 엿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강만 앵커와 함께 개장 시황 꼼꼼하게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언제나 좀 어려운 금요일 시장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상승 반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도 개장 시황 저희 자세하게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자, 지금 양시장 일단 혼조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스닥 증시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었던 위치에서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에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지금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1분기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던 쪽은 크게 2차 전지, 또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그룹주의 변동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금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 굉장히 체력이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지속성 여부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모처럼만의 반도체 IT 혹은 이 전기 전자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체크해야 될 종목들을 하나씩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0.47%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대형주들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로 상승 전환해서 88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이 정도면 선방이다라는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모처럼 반도체, 전기전자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굉장히 반갑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어떤 종목들 이야기 해주시는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로 포착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총 10개 종목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무거운 종목이지만 오늘 1위에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LX세미콘, OCI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상당히 익숙하신 종목일 겁니다. 금양, 한미반도체까지 5개 종목, 오늘 확실히 반도체 많네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LNF 어제는 큰 낙폭을 겪어냈지만 오늘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고요. KG ETS, HPSP, 나노신소재, ISC까지 5개 종목입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5개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LX세미콘, OCI, 금양, 한미반도체 이렇게 5종목인데 오늘 일단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정도면 오늘 시장 흐름 봤을 때 선방해주고 있고 LX세미콘 5% 넘는 상승폭, 지금 뭐 아까는 6% 넘게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코스피 개장 특징주입니다. 이 중에서 김태성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이 순위에 랭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려 하다가 삼성전자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워낙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하위단에 있는 LX세미콘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데 네.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부품을 납품하는 디스플레이 부품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 혹은 기대감 굉장히 많았었던 1분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같은 계열사에서 돈도 빌렸었고 근데 돈 빌리자마자 투자에 대한 좀 불신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이제 많은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디스플레이 수요에 대한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반기 혹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에 많은 투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전자와 반도체 IT가 참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실제로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LX세미콘도 사실 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전기전자의 그동안의 사이클을 놓고 보면 안 좋을 때 사는 게 가장 낮은 가격에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요 보통 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요 주가가 밀립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이러한 패턴들이 중소형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개별주들도 다 따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X세미콘도 분기 실적은 비록 좋진 않지만 이 부분을 기저효과 삼아 충분히 2분기, 3분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DDI 구동 칩이 아이폰 쪽에 좀 많이 들어가요. 아이폰 쪽에서 이제 OLED로 패널을 이제 바꿔가면서 그에 따른 수요도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LX세미콘 지금부터 뭐 대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금요일 날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현재 구간에서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한 번 더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LX세미콘 말씀해 주셨는데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기전자 반도체 쪽은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을 때가 매수 적기가 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을 무작정 사라 이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모습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을 매수 적기로 지켜보면 좋을 종목으로서 LX세미콘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 만큼 LX세미콘도 1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아질 모습을 기대하면서 폭발적인 시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중장기 호흡으로 지켜볼 만한 좋은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닥 개장 특징주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LNF, KG ETS, HPSP, 나노신소재, ISC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특징적인 게 에코프로 형제주가 이제 60만 원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일단은 에코프로 형제주는 오늘 뭐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만 좀 드렸고요. 자, 개장 특징주 탑5 종목 중에서는 김태성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일단 ISC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LNF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은 이제 LNF다라고 할 수 있는데 LNF는 최근에 이 교환사채 이야기가 나왔죠. EB. 그리고 요새 교환사채가 좀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보면 SK하이닉스도 교환사채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네.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랬겠지만 교환사채가 이 이야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정 부분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물을 팔고 교환사채를 사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만기 이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과하게 내렸다라는 부분에 따른 이제 반발세가 이제 나오면서 마치 외국인들이 다시 사는 것 같아 보이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혹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팩트에 기반을 해서 조금 잘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에코프로와 포스코그룹주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LNF 혼자 가기에는 굉장히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은 2차 전지 장 초반 혹은 장 중반에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은 관망장세로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반도체 IT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IT 중에서 지금 ISC라고 하는 기업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난해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ISC와 같은 부품사들, 특히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혹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던 상황인데요. ISC는 반도체 소켓을 좀 만듭니다. 이 반도체 소켓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지금 비메모리향 쪽의 매출이 70% 정도 이상으로 커졌기 때문에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반도체 산업 구조상 저는 ISC의 주가의 상승도 현재 구간보다 더 높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 부분에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ISC 충분히 현재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1분기에 가장 많이 보였었던 트렌드가 뭐냐면 박스권 안에 3개월에서 5개월 갇혀있던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는 패턴들이었어요. 지금 ISC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준 상태에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강한 시세 나올 수 있으니까요. ISC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 김태성 이사님께서 강조하신 종목은 ISC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 특히나 또 높아심에 한 번 더 챙겨주셨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60만 원이 깨져서 59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들이 흔들리게 된다면 LNF가 혼자 갈 수는 없다. 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좀 성급하게 담으시기보다는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다가 2차 전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반도체 쪽, 소부장 쪽 보신다라고 한다면 ISC 어떻겠나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반도체 소켓 부문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ISC 소부장 쪽에서 체크해볼 종목으로 한번 리스트업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들 짚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따라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마로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마로 첫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익숙하죠. 센티 펀더에서 저희가 많이 다뤘던 그리고 들어봤던 종목입니다. 자, LS 일렉트릭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한데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마침 조정 나오네요. 네. 만약 오늘 조정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면 다른 종목을 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때마침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의 타이밍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나왔는데, LS 일렉트릭이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중소형 쪽에서는 재령 전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결국 올해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원전,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 에너지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바로 전력 인프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만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쪽에도 들어가냐?
자, 최근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삼성전자가 클러스터 투자를 굉장히 큰 금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산에는 디스플레이 쪽에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한다 그랬고, 네. 또 인천 송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금 공장들이 계속 증설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이 IRA 법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CRMA 때문이라도 유럽 쪽에도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결국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배선이라든지 이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테마적으로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적적인 부분까지 이제 포함해서 봤을 때 그 어떤 섹터보다도 탄탄한 견고한 수주를 바탕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업체들보다도 저는 이 IRA의 리쇼어링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LS 일렉트릭 한번 현재 구간에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력기기라든지 전동화기구 사업부에서도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쪽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LS 일렉트릭 현재 구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격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현재 구간도 매수 가능 영역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5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5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8만 원이라는 목표가까지 잡고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결과치 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LS 일렉트릭, 오늘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공개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마침 또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기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중소형주 단에서 보신다면 재룡전기 보시면 어떻겠나라고 말씀을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계속해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김태성 이사님 오늘 저랑 통하셨네요.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저도 앞서서 증시 8에서 이혜은의 이건 꼭을 통해서 또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호텔신라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기업 기준으로 보면 좋은 기업인데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일단 현재 조정을 좀 이용해 보고자 저는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도 따라가 본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다음 주가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연휴가 시작되지만 중국도 일본도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놀러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가 여름이 되면 가장 많이 가는 쪽이 또 제주도라든지 국내 여행 올해 아마 또 많이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좀 다들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당연히 리오프닝과 관련한 항공, 면세, 이 호텔 이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예전처럼 지금 자유롭게 들어오는 시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 해외 관광객의 입국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따이공이라고 하죠. 따이공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줬어요. 잘 안 팔리니까.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물건을 지금 잘 사가고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따이공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 기준들, 그런 요소들을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지금 가지고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그렇게까지 막 호텔신라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는 가격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호텔신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는 호텔신라뿐만이 아니고 항공이라든지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주 모두에게 저는 혜택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7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가 가능하되 7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꼭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짧게는 85,000원, 9만 원대가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길게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또 올 때까지 한번 본다라고 하면 10만 원대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길게 보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 호텔신라였습니다. 제가 앞서서 리포트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매수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전략까지 들어보니까 더욱더 좋네요. 자, 좀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관심이 언제쯤 몰리게 될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전제도 함께 깔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시장 개장하고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 주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우려 섞인 이런 코멘트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덩달아서 오른 주식들은 정말로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센티멘탈 쪽은 조금 단기적으로 분위기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되고 펀더멘탈 쪽은 분위기가 나쁠 때는 오히려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위주로 저평가, 그렇게 싼 주식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되 오늘같이 이렇게 이런 때는 저평가 쪽 많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무기를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만 이제 두 종목을 해왔는데 오늘은 센티멘탈로 풍산 그리고 펀더멘탈로 LIG 넥스원 이렇게 했습니다. 풍산 쪽은 분위기가 더 좋았다는 얘기고 LIG 넥스원은 밸류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풍산 쪽부터 먼저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뭐 장 빠지면서 같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오늘 내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중국 대만에 관련되는 분쟁 이슈나 영토 이슈가 뭐 오늘 내일 끝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올 수 있는 이 방산 관련주거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고요. 자, 풍산이 대장주네요. 이제까지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풍산은 기본적으로 뭐 구리 관련되는 그런 신동업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쪽에서 뭐 총알, 탄피 뭐 이런 거 포탄 이런 거 다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풍산이 그런 거에 이제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저 밑에서 지금 후발주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그리고 목표 가격이 또 내리는 증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후발로 밑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기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분위기를 보시고요. 자,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산 제목이 재밌네요. 신통방통 풍산. 신통방통이라는 게 두 가지를 다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통적인 그 카퍼 쪽, 구리 쪽에서 잘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방산 쪽에서 잘한다는 거예요. 제 이제 친한 친구가 이쪽에 관련되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해외 쪽에 매일 보면은 출장 가는 게 일입니다, 일. 1년 내내, 2년 내내 최근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국내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점심 약속, 저녁 약속을 잡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풍산이 이쪽으로 곽강을 받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이렇게 먼저 끌고 올라가면서 신통, 방통한 풍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가는 누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가?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지금 살금살금 사들어왔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이제 한번 들어오면은 크게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렇게 빨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풍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제가 그래서 분위기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분위기 좋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가져왔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 자체는 크게 높지는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서 보시면 되고 밸류에이션 이제 보시죠. PBR로 봤을 때 이제 겨우 0.6배 이상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기차들 볼 때 제가 PBR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20배, 30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뭐 50배 뭐 이렇게 가 있잖아요. 여기는 1배도 안 됩니다. 1배도. 그러니까 이게 싸지만 분위기 좋고 펀더멘탈 좋고 이런 회사를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제목에 리레이팅에 도전하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레이팅.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카퍼 회사, 동을 하는 회사로만 생각하면 리레이팅 필요 없죠. 사실 뭐 철강하는 회사, 화학하는 회사 리레이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뭐가 있습니까? 방산이 있습니다. 방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멀티플이 상향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에도 많이 팔고 분쟁 지역 많아지고 하면은 방산 쪽이 계속 성장형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뭐 이렇게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저희들은 피곤하잖아요. 그런 뉴스를 듣는 것 자체가 피곤한데 이런 회사들은 먹고 살 사업거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계리율은 다만 최근에 주가가 빨리 올라와서 11%에 불과하다. 다만 목표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괴리율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분위기 좋을 때는 또 풍산을 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풍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 쪽으로 가야죠. 펀더멘탈 쪽, 아까 차트랑 똑같은 차트입니다. LIG 넥스원. 나도 방산주입니다. 저 좀 봐주세요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골라왔고요. LIG 넥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로 저 사람이 왜 가져왔는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4월 17일 날 NH투자증권에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1분기 실적 안 좋아질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당 기간 안 좋았던 이유가 있는데 중기,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국내 쪽에서는 장사정포 유격체계, 장거리 공대지 이쪽 대형 사업들은 지금 수주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좀 좋아질 것 같고 해외 쪽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수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로 봤을 때 3월 24일 날 바닥치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제일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누가 지금 사나요? 약간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다. LIG 넥스원까지 지금 온기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식들이 먼저 갔잖아요. 방산 관련 주식. 그러니까 지금 싼 거 뭐 있을까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LIG 넥스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는 대장주들이 먼저 가지만 다 같이 갈 때는 싼 거를 둘러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관들이 늦게나마 지금 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밸류에이션은 밴드로 봤을 때는 뭐 중간 이상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벌써 중간 이상이 아니라 제일 위에 고점을 지금 넘어가서 리레이팅에 도전하나 제가 그런 제목까지 넣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아직도 중간 정도에 와 있다. 그래서 조금 상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 괴리율로 봤을 때는 뭐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쑤셔 박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분위기 좋을 때 다른 주식들이 먼저 올라가지고 이렇게 상방이 조금 이제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매력도가 더 있는 괴리율이 큰 회사로 보셔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두 종목 센티멘탈로는 풍산 그리고 펀더멘탈로는 LIG 넥스원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들 샅샅이 파헤쳐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네요. 풍산과 LIG 넥스원 각각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함께 또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0.96%까지 낙폭을 확대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1.3%까지 낙폭 키워나가면서 87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27원대로 좀 높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선 개인 말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선 개인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 시장 조금은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장 마감까지 힘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내일이죠. 4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임상현 전문가의 무료 강연회가 이어지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장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